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함수 두 번째 시간 정비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변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 변수가 뭐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변수는 x, y처럼 변하는 두 수의 값을 변수라 그래.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변수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순서상으로 표시해서 좌표 평면 위에 찍어준 걸 뭐라고 해? 그래프라고 해요. 까지 배웠어.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죠? 자, 여기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이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정비례와 반비례 두 개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은 정비례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정비례란 두 변수 xy에서 x가 x 값이 2배, 3배, 4배씩 커질 때 y 값도 2배, 3배, 4배씩 커지는 관계를 니네 둘은 정비례 관계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x값이 2배, 3배, 4배로 커질 때 y값도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관계를 가질 때 두 변수가 정비례 관계구나 라고 얘기해요.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비례하는 두 변수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수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는 그 규칙성을 내가 뭘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게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규칙과 대응이라 그래가지고 변수라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변수의 의미를 가지는 두 값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보라 그러고 수로 표현해 보라 그러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뭐 식탁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4개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뭐 테이블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다리의 수를 별표라고 하고 얘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까?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다리가 4개죠. 테이블이 2개 있으면 다리가 8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얘가 정비례잖아. 테이블이 3개면 다리가 1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이 동그라미고 다리가 이거잖아. 그러면 다리는 테이블 개수에다가 4를 곱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다리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 얘가 지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얘를 x값이라고 하고 얘를 y값이라고 한다면 x가 여기 2배가 되었을 때 y도 2배 일어나잖아요. x가 3배 되었을 때 얘도 3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씩 커질 때 y값도 2배, 3배, 4배 커지는 이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야. 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을 우리가 보통 식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이런 모양을 가져요. 방금 봤잖아. 테이블 다리가 4개니까 여기가 4x였어. 그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관계 있을 수 있잖아. x가 삼각형의 개수야. 삼각형의 개수. y가 변의 개수야. 삼각형이 하나라면 변은 3개고요. 삼각형이 2개면 변은 6개고요. 삼각형이 3개면 변은 9개고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삼각형이 x개면 변은 3x개가 돼요. 그치?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3배를 해주면 변의 개수를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2배가 됐어요. 얘도 2배가 되네요. 얘가 3배가 됐네요. 그럼 얘도 3배가 돼요. 이렇게. x값이 2배, 3배, 4배 커질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하고 식을 나타냈더니 우와 나 y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라? y는 그래서 x에다가 3배를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관계식이에요. y는 3x. 그래서 여기 a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상수라 그래. 지금 얘네 둘이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a는 보통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값이지. 정비례 지금 삼각형일 때는 3이었고 아까 테이블 다리였을 때는 4였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 비례상수는 정해지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표시해 주는 거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비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 A를 나타내고요. 자, 요 곱하기 X를 요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거지. 그지? 그럼 요렇게. 아, 그러면 Y를 X로 나누었더니 A 값으로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괜히 주었네. 자, 아까 뭐였냐면 삼각형이 하나일 때 변의 개수 3개, 2개일 때 6개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y를 x로 나눠볼게요. y를. 얘를 얘로 나눠볼게요. 3 나누기 1은 3이죠. 6 나누기 2도 3이에요. 9 나누기 3도 3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y 값을 x로 나누니까 항상 3이라는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는 거지. 요 비례상수 a.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형태는 뭐더라? 정비례 관계를 가지는 식이더라. 자, 모양을 눈으로 익혀야 되고요. 더 자주 쓰는 형태가 이거야. y는 ax꼴. 그래서 요 a는요. y를 x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되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매분이라고 하는 건 1분마다 뭐 2km씩 움직이는 버스가 있었다. 예를 들어 1분에 2km씩 움직이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거리를 y분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얘가 정비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x를 자꾸 키워봐.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y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얘가 1분에 2km씩 가. 1분에 2km. x는 시간이야. y는 거리야, 거리. 1분 지나면 2km, 2분 지나면 4km, 3분 지나면 6km, 4분 지나면 8km. 그렇구나. 그럼 x분 지나면 2배 하면 되겠네요. 그치? 얘가 2배가 되니까 2배가 됐네. 4배가 되니까 4배가 됐네. 정비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식으로 쓰세요. 그럼 y는 몇 x? 2x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지? 얘는 얘를 얘로 나누면 항상 얼마야? 2지. 2 나누기 1, 4 나누기 2, 6 나누기 3. 다 2가 나와요. 이 비례상수값 2가 나오겠네.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얘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까? 네, 정비례 관계입니다. 관계식을 적어볼까요? y는 2x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표를 주고 우리가 정비례인지 알아보는 문제는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고요. 정비례인지 아닌지 식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알았지? 자, 내가 여러 개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y가 5고 거기 책에 있는 내용들 거의 다 설명할 거니까 칠판 보면 됩니다. 자, 이 정도의 형태를 이렇게 6개 정도를 적었어. 자, 봅시다. 일단 이렇게 생긴 건 다 정비례예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y는 ax꼴인데 a가 분수인 건 어때요? a가 분수여도 상관없어. x가 1차면 돼요. 진짜요? 한번 볼까? 1일 때 3분의 1이고요. x값이 2일 때 3분의 2고 3일 때 1이고 4일 때 3분의 4가 나왔잖아. 1 넣으면 3분의 1, 2 넣으면 3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x값이 몇 배 됐어? 2배 됐어. 그랬더니 y값도 2배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분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차인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a값이 그냥 3분의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정비례예요. 그렇게 생긴 것도 어디 있나? 얘도 정비례네요. 정비례. y는 ax. 그 다음 정비례는요. y를 x로 나누었을 때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면 얘도 정비례야.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할 때는 보세요. 나누기 x가 옆으로 가면 곱하기 x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잖아. 내가 양변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럼 y는 2x가 되거든. 자, 얘도 정비례 꼴이 되겠어요. 됐지? 자, 또 뭐 있나? 아, 선생님 요거는 1이 없으면 정비례인데 y는 2x. 그치? 그러면 1이 있으면요. 정비례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얘는 표를 그려보면 x가 1일 때 y가 3이에요. x가 2일 때 5예요. 2배가 됐는데 2배가 안 되거든. 그치? 자, x값 2배, 3배, 4배일 때 y값이 2배, 3배, 4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상수항 때문에 2배, 3배, 4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정비례가 아닌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되는 게 얘랑
얘랑 얘는 지금 요런 형태였거든. 그 다음에 얘는 안 되네요. 얘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x가 여기 1차여야 되는데 지금 1차가 아니잖아. 분모에 가 있는 건 우리가 분수식이라 그랬어. 그치? 얘는 그래서 정비례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곱이 5인 거 아니고 얘는 요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정비례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관계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정비례 관계가 뭔지 알았잖아, 그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내가 e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 그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을 좀 이쁘게 그려줘야 돼. 자, 쌤이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로 된 축이 x축.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지? 세로로 된 축이 y축.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x값을 따라 만든 수직선. 만나는 점을 원점 O라고 한다 그랬어. 이게 좌표 평면이라 그랬고.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는 EX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X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3분의 1X도 한번 그려볼게요. 셋 다 지금 현재 정비례 그래프예요. Y는 AX, Y는 AX, Y는 AX. 여기서는 A 값이 3분의 1. 얘는 1이었던 거야. 1X. 얘는 2였던 거지. 2. 이렇게. 내가 A 값을 좀 크게 써볼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마이너스 3x도 한번 그려볼 거야. 보이나요? y는 마이너스 3x도 한번 그려보자. 6개의 정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을 넣어보는 거야. 점을. 자, y는 x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x가 0이라면 0 넣어보세요. y도 0 나오겠지. 그치? 내가 점을 넣어보라 그러면 어떤 점을 넣어야 되는지 막 망설이는 친구들 많아. 정말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요. 근데 뭐 100 같은 걸 넣어보면 내가 지금 100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0, 1, 2, 마이너스 1, 2 정도 수준에서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x 대신 0을 넣으면 y도 0이야. 그럼 얘도 0 넣으면 0인데요. 선생님 얘도 0 넣으면 0이에요. 얘도 0 넣으면 0이고요. 얘도 0 넣으면 0이에요. 와, 그래서 내가 y는 ax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의 첫 번째 성질을 알아냈어. 반드시 0,0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게 돼요. y는 ax는 0 나면 0 나오니까. 됐지? 그래서 y는 ax 그래프는 첫 번째 원점을 지나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그려보자. 1, 1 이렇게. 1 넣으면 1 나오잖아. 2 넣으면 2 나와요. 그래서 0,0 1,1, 2,2 이렇게 3,3, 4,4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보세요. x랑 y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뚝뚝뚝뚝뚝뚝 찍었어요. 사실 얘도 그래프이긴 한데 그러면 내가 이런 것만 넣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2분의 1도 넣어볼까? 그럼 2분의 1 나오고 2분의 3 넣어볼까? 2분의 3 나오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있는 점들을 더 찍어보는 거지. 더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래.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었더니 결국은 뭐를 만들게 되더라? 직선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러네.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까? 어쨌든 0,0 원점은 지나가고요.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어. 여기를 지나가요.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와요. 그렇구나. 여기가 4인데. 그래서 또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래. 아, 얘도 뭐가 됨을 알았어. 직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몇 개의 점만 알면 2개의 점만 알면 자대고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점들을 넣어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정비례는 원점 지나가는 거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점, 원점을 뺀 나머지 점 하나만 구해주면 돼요. 아, 그렇군. 그럼 얘는 3 넣어볼게요. 왜 3 넣어? 3을 넣어야 약분돼서 구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얘는
3,1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 얘네들은 직선을 만드는구나. 정비례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직선을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어디를 지나가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원점을 지나갈 거란 말이지. 내가 지나가는 한 점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여길 지나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오른쪽 끝에다가 관계식을 적어주면 좋겠어요. 얘는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네.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요거. y는 마이너스 3x는 1 집어넣으면 마3이에요. 1 집어넣으면 마3이니까 여기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지?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성질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 어쨌든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고, 아, 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뭔가 특징이 있어. 요 비례상수 A가 2, 1, 3분의 1. A가 양수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3일 때랑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니?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1, 제3, 4분면을 지나가요. 제1, 제3, 4분면을 지나가고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에요. 선생님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자, 그래프의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정할게요. 일단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요. A 값이 음수일 때는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제2, 4, 4분면을 지나가는 제2, 4, 4분면을 지나가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걸 알았어. 자, 됐어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y는 2x잖아요. 그래서 여기 1,2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1,2가 x, y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y가 정말 2가 나오네요? 라는 뜻이지. 그럼 만약에 1,3이라는 점을 여기다가 넣어볼까? 1 넣으면 3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 1,3은 이 직선 위에 있지는 않아요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해보면 돼? 대입해보면 돼요.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면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고, 성립을 안 하면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들 수 있겠네. 자, 만약에 2,4는 이 y는 2x 위에 있는 점이야? 없는 점이야? 알고 싶어. 그럼 x 대신 2를 넣어보는 거지. 2,2를 했더니 4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되겠어? 그럼 3,5는 당연히 3 넣으면 6이니까 이거는 아니겠네.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냐 없냐는 넣어보면 알아요. 대입해보면 알겠어. 자, 그 다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우리? 이거. 정비례 관계 그래프 성질까지 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요. A가 음수일 때는 내려가요. 여기까지 했었어. 그리고 원점 지나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A의 성질에 따라서. 자,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알았는데, 잘 볼게요. 얘가 3분의 1이고 1이고 얘는 2예요. 편의상 여기 1을 써줄게요. 여기도 1 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 1, 2. 자, 절대값이 3분의 1, 1, 2. 절대값이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어요. 1일 때가 딱 요 중간을 지나가거든.
그래서 1보다 절대값이 크면 그래프가 어느 쪽에 가까워지냐면 y축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절대값이 작은 3분의 1 같은 것이 a값이면 그래프가 어느 쪽에? x축 쪽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봐. 이게 1, 2, 만약에 3이 되잖아. 더 가까워질 거야. 얘가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잖아. 숫자가 더 작아졌지. 그럼 더 x축에 이렇게 누울 거예요. 되겠지? 선생님 그럼 여기는요. 자, 숫자가 커지면 y축이고 가까워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x축에 가까워지나요?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숫자는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은 수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큰 수라니까. 음수니까. 알지? 봐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잖아. 얘가 더 오른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더 큰 수예요. 자, 근데 절대값이 작은 거지. 절대값이 작으니까 어느 축에 가까워? x축에 가깝고 마3은요. 얘보다 숫자는 크기는 더 작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큰 거야. 절대값이 크니까 어느 축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성질 A의 비례상수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게 커질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져? 어느 축에?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어느 축에? x축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또 만들 수 있어.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냐면, 자, 여기는 다 보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정비례 그래프를 주는 거야. 마이너스 x, y는 3x, y는 마 4x, y는 3분의 1x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중에서 x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누구입니까? x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작아야 돼요. 이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건 얘네요. 얘가 x축에 제일 가깝고 이 중에서 y축에 제일 가까운 건 누구예요? y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제일 커야 돼. 제일 큰 건 누구야? 이거는 1, 3, 4잖아.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크겠네요. 알겠지? 자, 그래서 a의 값에 절대값으로 우리가 어느 축에 더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확인은 했고요.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그래프들은 지워보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y는 2x를 하나 내가 남겨놓고요. 자, 이렇게 남겨놓고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여기가 1인지 모르고 A라고 했대.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A, 2라는 점도 있고요. 3, B라는 점도 있대. 이 직선 위에 요 두 개의 점이 있대. 위에. 그 얘기는 두 점 모두 요 관계식을 만족시켜요. 등식을 참이되게 해줘. 그런 뜻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A, B 두 개인데 A, B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내가 식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x자리에 a를 넣어요. 내가 대입하라 그랬더니 이걸 어디에 넣는지 모르는 친구 있어. 앞에 있는 게 x고요. 뒤에 있는 게 y야. 그래서 이거를 x자리에 넣으면 2a가 1이에요. a는 그래서 1이 나왔고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3은 b가 됐어. 그래서 b는 6이에요. 됐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가 그래프가 점을 지나가 또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어. 같은 표현이야. 다 점을 직선에다 대입하면 돼요.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만 보고 식을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하는 거. 봅시다. 자,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여기가 2인데 3이래. 2,3이에요. 근데 원점을 지나가. 어머,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그럼 딱 봐도 얘는 정비례 그래프야.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AX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식을 적어놔야 우리 친구들아 내가 이 A를 구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 그래프만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 일단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정비례니까 정비례에 대한 기본식을 딱 적어놓고 나 지금 A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상태에서 이 점을 뭐 해요? 대입하는 거야. 왜? 지나가는 점 XY의 관계를 성립하게 해주는 게 A잖아. 그지? 그래서 대입해보면 뭘 구할 수 있어? A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2A가 내가 요거를 X에다 넣은 거야. 대입을 어디에 하는지 알아야 돼. 막 이거 A에 넣는 친구 있어. 얘가 X고 얘가 Y라 그랬어. 그래서 3. A는 2분의 3. Y는 문제에서 관계식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Y는 A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X 이렇게 적어야 관계식을 구한 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3인데 마사인데 원점을 지나가고요. 얘가 3, 마사인 거를 알려줬어. 이렇게. 자,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는 AX구나 라고 써놔라고 이렇게. 써야지 대입을 하지. 이걸 안 써놓고는 쌤 어떻게 구해요? 자꾸 물어봐. 쓰세요. 식을 써야지. 그 다음 이걸 X자리에 이걸 Y자리에 뭐 하는 거야? 대입을 해야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A가 마이너스 4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물어보는 게 비례상수가 아니고 요 관계식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였어. 자,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쌤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어? Y는 AX 요렇게 생겼어. 또는 이 A는요 Y를 X로 뭐 해도 구할 수 있어? 나누어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점에 X와 Y를 알면 내가 A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Y가 3이고 X가 2야. 그럼 잘 봐. 이거 지금 정비례인 거 알았단 말이지? Y는 Y가 3이고 X가 2예요. 이걸 나누면 바로 뭐야? A 값이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 Y는 얘도 이게 Y잖아.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눠요? X로 나누면 바로 정비례의 비례상수 값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어. 나는 정말 대입하는 거 너무 싫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대입이 기본이야. 난 대입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식들은 외우지 않는 게 나아요. 나 이해하지 못하는 공식들은 외우지 않는 게 나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식까지 구했고요. 뒤에 이제 개념 체크 넘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 풀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가 점을 지나가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정비례 그래프의 성질들 봤지? 그지? 일단 정비례 그래프는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고요.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모양이 달라져. 올라가요, 내려가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Y축이랑 가까워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축이랑 가까워져요.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비례 그래프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반비례 그래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